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사과 먹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 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상님은 피를 맑게 하려고 매일 아침 사과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뒤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너무 위험한 수준이니 당장 혈액 투석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님은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매일 사과를 먹었을 뿐인데요. 라고 호소하셨죠. 맞습니다. 원인은 사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과와 함께 드신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으며 이 치명적인 사약 같은 조합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꼼짝없이 누워 피를 걸러내야 하는 투석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가족들과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소박한 행복조차 통째로 빼앗겨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사과가 나이가 들면 왜 독이 되어 콩팥을 망가뜨릴까요? 여러분의 신장을 60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해온 낡고 얇아진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낡은 필터에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계속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혈관이 막히고 터져버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예전 식습관을 고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평범한 음식 조합 때문에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저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사과, 궁합 3가지와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자연치유 섭취법 2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실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확실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은 부모님께서 매일 사과를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위험한 음식 조합이 있다면 왜 의사 선생님들은 미리 말해주지 않는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참으로 씁쓸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현대 의학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아파서 찾아와야만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의료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이미 병이 생긴 사람을 치료하는 데 특화되어 있을 뿐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사과 하나, 우유 한 잔의 조합까지 신경 써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투석실의 끔찍한 풍경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3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굵은 바늘을 팔에 꽂고 하루 4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누워 내 피를 걸러주기만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극심한 피로감과 구역질, 그리고 우울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것도, 동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평범한 일상도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기계에 빼앗긴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시스템 밖에서 온전한 여러분의 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이 치료를 담당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애초에 병원을 찾을 일조차 만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자연 치유와 예방을 돕겠습니다. 자연이 준 훌륭한 식재료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나를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내 장기를 썩게 만드는 사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60세가 넘어간 우리 몸은 젊은 시절처럼 억센 독소를 쉽게 해독해 내지 못합니다.
무심코 먹은 밥상 위에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주치의가 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강하고 미련할 정도로 묵묵한 장기입니다. 50%가 망가져도 심지어 70%가 기능을 잃어도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소변 잘 보고 소화 잘 되니 내 콩팥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튼튼하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낡고 지친 상태에서 사과가 뱃속으로 들어오면 젊을 때는 오히려 피를 맑게 해주던 사과 속 칼륨이나 산 성분도 이제는 노화된 신장에 커다란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신장이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바로 다음 순간에 일어납니다. 자, 도대체 사과를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었을 때 신장이 이토록 빠르게 파괴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낡은 신장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궁합 3위는 바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3세 박종훈님은 나이 들수록 단백질과 칼슘이 중요하다는 방송을 보시고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우유 200ml와 사과 1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입안에서는 시원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박종훈님의 뱃속에서는 매일 아침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장은 따뜻한 온돌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유와 본래 차가운 성질을 가진 사과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위장은 본능적으로 이 차가운 물질을 빨리 몸 밖으로 밀어내려고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결과는 바로 잦은 설사로 이어집니다. 박종훈님은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우유랑 사과만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고 꼭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우유 소화를 잘 못 시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아니한 생각이 박종훈님의 신장을 바싹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 가장 무서운 원흉이었습니다. 여러분, 설사는 단순히 배가 아프고 마는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귀중한 수분과 전해질이 강제로 빠져나가는 초상사태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설사로 인해 몸속에 물이 부족해지면 맑았던 피가 수분을 잃고 진흙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피는 낡고 얇아진 신장의 모세혈관 필터를 원활하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세한 필터 구멍에 노폐물 찌꺼기가 꽉 끼어버리고 콩팥 세포들은 맑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질식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 박종훈님의 신장은 마치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심각하게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우유를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 드시고 사과와 시간차를 두고 드시라고 강력히 처방해 드린 뒤로는 설사가 멈추고 신장 수치도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유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온도가 콩팥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우유를 반드시 냄비에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30초 이상 돌려서 미지근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낡은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세 최미자님은 매일 아침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앉아 사과 한쪽과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려 15년간 이어진 이 우아한 아침 습관이 최미자님의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중이뇨 작용이라는 무서운 화학적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밖으로 강력하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역시 아주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각각 따로 먹어도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이 2가지를 아침 빈속에 동시에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수분 배출이 마치 댐이 무너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최미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사색이 되셨습니다.
본인은 커피가 물인 줄 알았고 물 대신 커피를 마시면 수분 보충이 되는 줄 알았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하고 계시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커피는 절대 물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은 그 2배의 물을 밖으로 뱉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과를 드셨다면 커피는 최소 2시간 뒤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드셨다면 반드시 맹물 2잔을 챙겨 드셔서 빠져나간 수분을 억지로라도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가운 우유나 커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낡은 신장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바로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 입가심으로 사과를 챙겨 먹는 행동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정석환님은 평소 젓갈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짭조름한 오징어 젓갈이나 짭짤한 명란젓 하나만 있으면 밥 2공기는 뚝딱 해치우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짠 입맛을 개운하게 달래준다며 식사 직후에 꼭 달콤한 사과를 깎아 드셨습니다. 정석환님은 진료실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나트륨 배출에 좋다고 건강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짠 젓갈을 먹고 나서 사과를 먹으면 소금기가 싹 씻겨 내려가니까 오히려 신장에 더 건강한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어르신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신장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젓갈이나 진한 찌개 국물처럼 엄청난 양의 소금 덩어리가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액 내 나트륨 농도는 폭발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신장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팽팽한 고무풍선처럼 터질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바로 이렇게 신장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가심으로 먹은 사과의 과당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짠 소금과 달콤한 과당이 혈관 속에서 거의 동시에 만나 급격한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미세혈관 곳곳에 염증 반응이 불길처럼 번지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정석환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극심한 두통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혈압은 200까지 무섭게 치솟아 있었고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군데군데 터져서 소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정석환님은 한참 뒤 눈물을 훔치며 뼈저리게 후회하셨습니다. 짠 것 먹고 과일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 무지함이 멀쩡한 제 콩팥을 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있었네요.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심코 먹었던 사과가 독이 되어버리는 3가지 최악의 궁합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혹사당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되살려줄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신장을 다시 살리는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10초 체크법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실 때 물을 내리기 전 병이 안을 딱 10초만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까? 침묵의 장기인 신장은 오직 소변의 색깔과 상태를 통해서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만약 아침 첫 소변이 맑고 투명한 연한 레모네이드 같은 색깔이라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오렌지 주스처럼 탁하다면 즉시 미지근한 물 2컵을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소변이 콜라처럼 진한 갈색으로 나오거나 붉은 핏빛이 섞여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또한 소변에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잔뜩 일어나서 물을 내려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콩팥에 얇은 여과막이 찢어져서 귀중한 단백질이 콸콸 새어나가고 있다는 심각한 응급 신호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매일 아침 소변색을 체크하고 수분을 알맞게 조절한 어르신들은 6개월 뒤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단 10초의 관심이 투석의 공포를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두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사과, 식초 세척 3단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며 대충 흐르는 물에 쓱쓱 문질러서 통째로 베어 드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껍질 표면의 잔류 농약은 우리 신장을 서서히 돌처럼 굳게 만드는 치명적인 화학 독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 딱 3분만 투자하십시오. 1단계. 흐르는 물에 사과를 30초 동안 깨끗하게 씻어서 표면의 굵은 먼지와 흙을 1차로 제거합니다. 2단계.
넓은 그릇에 깨끗한 물 1리터를 붓고 식초 2큰술을 풀어준 뒤 사과를 푹 담가서 2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식초가 가진 천연 산성 성분이 껍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끈적한 농약의 화학 구조를 서서히 녹여내고 안전하게 분해해 줍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뽀득뽀득하게 헹구어내면 시큼한 식초 냄새는 싹 사라지고 껍질에 남은 잔류 농약의 90% 이상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김철수님은 이 식초 세척 3단계를 철저하게 실천하신 뒤 3개월 만에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랄 만큼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과 자체가 신장에 나빴던 것이 아니라 사과 껍질에 묻어있던 무서운 농약이 콩팥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과의 효능과 섭취법은 어디까지나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의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 조절이 안 되어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사과 속 칼륨이 심장을 정조준하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사과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허락을 받으셨더라도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시고 과육을 아주 작게 썰어 미지근한 맹물에 최소 2시간 정도 담가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에 오래 담가두면 콩팥에 무리를 주는 칼륨 성분이 물 밖으로 적잖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최소 2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 사과 반 개 정도만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과는 훌륭한 건강 보조식품이지 모든 병을 한 번에 낫게 해주는 마법의 치료약은 아닙니다. 병원 약은 약대로 시간 맞춰 잘 챙겨 드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사과 섭취법과 세척법을 생활 속에서 병행하셨을 때 비로소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병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집 안따뜻한 밥상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기계 소리를 듣는 고통스러운 노후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 앉아 웃으며 맛있는 밥을 먹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이 귀중한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망가져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숫자 와우를 남겨서 내 콩팥은 오늘부터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귀중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제가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